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1월 20일 장전 시황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에 대한 복귀 예습 일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도 벌써 중순이 넘어가고 1월 말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었죠. 1월 17일 매매 동향은 전날 1% 이상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을 해줬었지 않습니까? 17일은 건강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6%, 코스닥은 0.06%, 둘 다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트럼프 정치 테마 위주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건, 방산 드론, AI 관련주, 조선코인, 남북경협, 우주항공, 전통에너지 제약, 일론 머스크 전력 설비까지 상승하는 테마도 있었고 하락하는 테마도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그 다음에 전통에너지 말고의 나머지 8개 섹터들은 우상향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쉽게도 4번 섹터와 7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우하향으로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트럼프 취임 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테마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단타를 치고 빠지고 아니면 중기적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섹터를 찾는 게 이제 좀 바뀌는 시장의 흐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저도 1번에서 10번 섹터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면서 수익에 대한 재미를 좀 봤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아서 살아남는 섹터가 존재를 할 거고 죽는 섹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나갈 때 여기에 있는 1번부터 10번 섹터가 좀 변화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 살아남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유력한 부분은요, 1번의 재건 정도,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직까지 트럼프가 취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선 쪽에 한국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동맹 위주의 요청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은 맞는데, 우리 국내 조선 관련주 종목들 하나오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테마들이 고점에 있기도 하고요. 또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그 차트를 보면서 매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살아남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상을 하는 게 이제 재건 조선, 그 다음에 5번 남북경협. 이 남북경협이 트럼프가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할 수도 있고요. 남북경협이 우리나라 국내 테마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리스크하고 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북경협이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일론 머스크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주항공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 위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하락 등락률이 굉장히 많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타로 접근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우주항공과 일론 머스크 테마로 좀 접근을 할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들고 갈 부분으로 본다면 조선이나 남북경협 이 정도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반영한 예상치일 뿐이고요.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1월 17일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 트럼프 정치 테마 위주의 순환매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살아남는 섹터를 공략할 때이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취임 이후로 서서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 그 정도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호재가 대부분의 국제적 악재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크게 1월 달에는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취임 전인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뉴스거리도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취임 전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취임 전부터도 트럼프가 관세를 60% 올리겠다, 100% 올리겠다 이런 부분으로서 출렁이는 그런 주식 시장이 있었는데, 일단 바로 취임 전까지는 1월에는 증시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그런 보였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미국 금리가 25년대는 2번 정도로 마감을 할 것이다라는 내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 금리가 여러 번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국제 시장 또 국내에서는 또 단기적으로는
호재성에 가까운 그런 기사거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악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직까지 IMF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 손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주말 동안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기는 저는 주식 유튜버다 보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좀 안 하고 싶고요. 그다음 정치적 리스크는 어떤 큰 사건이 생겼죠. 기타 부분에 같이 보시게 된다면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어떤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이버 뉴스 1면에도 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정치 테마주 중에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개의 당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야당 쪽의 정치 테마 중 정책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인맥주를 보시게 되면 상하락, 등락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힘들 수가 있고, 정책 테마주로 보시게 되면 좀 우상향 흐름을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아직 관세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면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 언급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환율은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수치예요. 1458원 수준으로 보합 수준에 있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좀 가게 되면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큰 대기업의 환율로 먹고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치가 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환율이 좀 꺾여야 될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1,400원 밑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1,300원 밑으로 좀 꺾여주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환율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새벽에 마감이 된 미장은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18일 빅테크 중심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게 국내 시장의 월요일에는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피겨 코스피는 2,500선, 그 다음에 코스닥은 700선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라운드 피겨를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는 중파동 추세대,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의 중파동 추세대는 지지를 받고 지금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파동 추세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단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월요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는 장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뭐 수요일 목요일쯤 됐을 때 이 고가에 한번 부딪히고 112일선 정도에 한번 부딪히고 뚫고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 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강하게 어떤 호재거리가 나와서 뚫고 상승을 하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증시 흐름이 박스권, 우상향 박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또 부딪혔다가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뭐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꺾이게 된다면 또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팔아줬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파동 추세 때는 코스피가 뚫고 상승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소파동 추세 때 안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5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반기까지는 제가 우상향 흐름으로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테마성은 당연하게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들고 가실 종목들은 증시가 오르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는 데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코스닥은 좀 더 차트가 심플하죠. 기울기가 코스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인도 피겨를 한 700선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까지 내려와 주지도 않고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예쁜 자리에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코스피도 112일선 이걸 뚫고 상승을 해준다면 이까지도 한번 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기울기를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기울기가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금은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좀 더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미현물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미선물 장전은 조금 지켜봐야 될 흐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중심의 전체적인 흐름은 좋았다. 상하락 테마를 살펴본다면 SMR 원전 부분이 큰 상승이 나왔고,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 테마 종목들과 우상향 추세에 있는 그런 중장기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크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아이온큐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이 부분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신규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쳐다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아까 또 언급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취임 전까지 이 10개의 섹터 중에서 살아남는 섹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단기 테마든 중장기 테마든 살아남는 섹터에 투자를 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은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준으로 1억 5,800만 원이었나요? 이 부분이 우리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9천만 원까지 한번 저점을 찍었다가 또 고점을 찍고 또 최근에는 1억 3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억 5,800까지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취임 전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슈팅이 나온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좀 상승을 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 테마주 중 정책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장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